한국 연예인들이 해외 시상식을 제패하고 이제 외국인들마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고국에서 자신의 현재 커리어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소녀들이 한국으로 달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청순가련 미녀 역시 일본을 등지고 한국을 택한 소녀랍니다. 유럽 유학파 출신의 본인 분야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남부럽지 않은 무남동녀 외동딸인 그녀가 한국에서 성공하겠다며 서울행 비행기를 탄 것이죠. 국민 첫사랑 수지를 닮은 외모에 15년간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청순가련한 얼굴과 다르게 윗몸 일으키기를 2분 동안 82개를 하는 강철 체력까지 뭐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과연 고국인 일본이나 유학을 했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그녀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또 15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길래 팬들은 그렇게 놀라는 걸까요? 오늘은 르세라핌의 비주얼 담당 카즈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매거진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르세라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보드의 10주 연속 차트인을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 시장까지 흡수했는데요. 르세라핌의 현지 데뷔 싱글 피어리스가 2월 기준 출하량 50만 장을 넘겨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죠. 르세라핌은 데뷔와 동시에 일본 음악 시장을 평정하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요. 이들은 일본에서 단연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배 K-팝 그룹은 물론 현지 인기 아티스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성적표를 받으며 원톱 K-팝 걸그룹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익숙한 미스 A의 수지를 닮은 듯한 청순한 외모의 여성인데요. 이름은 나카무라 카즈하로 일본 국적의 멤버랍니다. 사실 일본인 멤버들이 하나둘씩 한국 아이돌로 데뷔하고 있어서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행적이 좀 특별한데요. 카즈하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쭉 자란 오사카 토박이입니다. 그런 그녀는 만 3살부터 오사카에 위치한 하시모토 사치오 발레 스쿨에서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를 배웠답니다. 일본의 유명 발레 콩쿠르에서 다수의 수상은 물론 유럽 각지에서 발레 공연과 네덜란드 국립 발레 아카데미 유학 경력까지 갖춘 발레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K-팝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유학을 하기 전 중학생 때 오사카의 중학교를 다니던 카즈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K-팝이 인기가 많았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K-팝의 매력에 홀려버린 것이죠. 당시 유튜브로 붐바야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봤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건 무슨 세계지?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 블랙핑크의 오사카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간 자신도 K-팝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K-팝이 꽉 자리 잡았지만 모범생이었던 카즈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인 발레를 충실하게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일본의 유명한 발레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고 하죠. 소위 말해 이름이 알려진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세계 탑10 발레 스쿨로 꼽히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와 영국의 로얄 발레 스쿨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핀란드와 아일랜드, 홀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발레 공연까지 마쳤고요.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 2-3년 동안 네덜란드 국립 발레 아카데미에서 유학도 했는데요. 그동안 카즈하가 발레를 한 건 총 15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무용이나 발레 배경 출신 아이돌 중 가장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한국의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사실 그녀는 발레를 사랑하게 됐지만 발레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서 발레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발레를 하는 동안 그 과정이 재미있고 배우는 점도 많다는 건 좋았지만 왜 우리도 알잖아요. 맨날 하던 일만 계속하면 내가 이 회사만 다니다 끝나는 걸까?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와 같은 매너리즘과 얕은 우울감이 온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카즈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K-팝처럼 다른 장르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인 블랙핑크가 그녀에게는 큰 자극으로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막상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카즈하 역시 네덜란드에서 발레로 유학을 하던 도중이라 K-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자 K-팝 오디션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건 카즈하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길이 열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카즈하에게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죠. 이에 카즈하는 용기를 내서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과 발레를 하는 동영상을 보낸 건데요. 그런 도중 합격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며 예전에 밴드를 한 경험도 있어 이해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역시 학창시절에 댄스부로 활동하면서 춤을 배워본 경험이 있어 K-팝에 관심이 많아 걱정은 이내 사그라들었죠. 이에 한국 아이돌 연습생이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셨다고 합니다. 카즈하를 놓칠세라 기획사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직접 네덜란드로 날아와 카즈하를 연습시킨 것인데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등 데뷔를 위한 준비를 하죠. 그 뒤 4개월간의 연습 기간을 거쳤고 네덜란드에서의 연습까지 포함하면 총 6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지금의 르세라핌의 카즈하가 될 수 있었고요. 사실 수년씩 연습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아이돌 시장에서 반년은 조금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 합류했음에도 15년 발레 커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예쁘고 멋진 피지컬,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성격 등 카즈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르세라핌 컨셉에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덕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뉴페이스로 신선함도 불어넣어줬고 센터에 섰을 때 팀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는 평이고요. 게다가 카즈하는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실력자라고 하는데요. K-팝에 관심 있는 많은 발레 경험자들이 카즈하의 춤을 보면 모두 똑같은 부분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어떤 것에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무용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무용이나 발레로 처음 춤을 배운 사람들은 오래 했을수록 그 외 다른 장르의 춤을 습득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몸을 쓰는 의도나 힘과 근육을 쓰는 방식, 박자감 등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카즈하는 고작사에서 6개월 만에 15년 동안 해왔던 발레 흔적을 거의 지우고 발레리나의 힘, 컨트롤, 아름다운 섬과 우아함 등의 장점만 살려서 힙합과 스트릿 댄스의 영향이 큰 K-팝 안무를 잘 소화하고 있어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음식에 대한 걱정도 없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카즈하는 유독 뿌링클 치킨과 치즈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먹어봤을 때 눈물나게 감동적인 맛이었고 치킨은 한국이 본고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죠. 2022년 버킷리스트는 20살이 됐기 때문에 뿌링클 20마리 먹기, 치즈볼 20개 먹기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 소원을 이뤘을까요? 현재 한국에는 여러 꿈을 안고 온 소녀들이 각기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즈하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블랙스완의 인도 멤버 스리아 렌카도, 라필루스의 필리핀 혼혈 멤버 샨티도 있죠. 그녀들도 모두 고국에서도 충분히 이름을 알리며 살 수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큰 도전을 하며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근성과 의지가 있다면 언제가 되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회의 땅 한국에서 앞으로도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